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정비계획 변경안이 발표된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재건축이면서 추진 방식이라던가 상가 협의 이런 문제들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을 표류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거시적인 투자 관점 시야에서는 재건축으로 완료가 되느냐 이 문제보다 돈이 되느냐라는 관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마아파트 지금 사도 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더 돈 되는 투자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발표된 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조금 뒤에 정리된 수치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용적률 320%를 적용받아서 최고층 수 49층 이하로 최고급화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추정 비례율에 큰 변화가 눈에 띄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추정 비례율은 100.47%로 계산이 됐었는데 변경된 비례율은 94.22%, 그러니까 마이너스 6.25%가 드러났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보자면 총 수입은 물론 늘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수입이라고 하는 건 분양 수입인데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모두 다 늘리다 보면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이 바로 지출 분야인데, 이 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사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겠고요. 또 일부 부대 비용들, 예를 들어서 조합 운영비라던가 PF 같은 금리 연동 상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 뭐냐면 종전자산 추정 총액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합원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에 대한 종전 평가액을 큰 폭으로 늘려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더니 마이너스 6.25%라는 비례율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종전자산 추정액이 늘어났느냐? 기존에 31평 전용 74평형이 19억 정도로 평가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5억 늘려서 24억으로 평가액을 늘렸고요. 34평 84 같은 경우에도 22억에서 27억으로 무려 5억을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감 부분이 양쪽 다 5억씩을 늘려서 평가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매가가 5억이 아니라 10억 가까이까지 달아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일 거고, 또 요새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너무 무리하게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대로 하더라도 종전자산 평가를 이 거래 사례에 발맞춰서 같이 높여야지 나중에 조합원분들 이주 떠나실 때 이주비에 대한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업성 부분도 증대되는 효과를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면서 같이 종전 평가를 높이는 이런 선택을 모든 사업장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한 전체 권리가액의 변동을 보면 당연히 비례율이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종전 평가액 늘어난 거를 반영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한 3억 중반 정도 권리가액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고, 그로 따져본 이제 분담금 추산치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기존에 조합원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했냐면 일반 분양가가 평당 7,700에 된다라고 감안했을 때 이 수준의 90% 수준으로 감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평당 거의 7천만 원 수준의 분양을 받아간다라고 사업성 세팅을 해놨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동된 게 일반 분양가는 꼴랑 300 늘려놓고서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거의 8,900을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98% 수준, 일반 분양가와 거의 맞붙어 버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당연한 얘기로 분상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최근에 주변 신축급 실거래가 평당 1억 안 되는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반포동 같은 지역은 평당 2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무조건 분상제를 적용해서 민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판 모르는 제3자,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다 전이시키려고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켜켜이 쌓인 규제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 분양가 높아지는 수치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완전히 이거 주객이 전도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규제 안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5구짜리의 조합원 분양가가 17억 5천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19억 2천이 되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는 23억 2,800
2,800이었다면 26억대 중반으로 무려 3억 이상의 조합원 분양가가 치솟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어떻게 되느냐? 분담금이 이상하게 오히려 줄었죠. 왜 그러냐면 종전에 권리가액이 3억 5천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3억 2천이라고 하는 조합원 분양가의 상승이 있더라도 권리가액 상승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1,300 정도,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신규 투자자가 과연 매력 있는 금액대냐? 이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의 실거래가와 높아져 있는 호가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대지 지분 평당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대지 평당가가 아파트 건부지로 활용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는 2억을 넘어서 버렸어요.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가 현재 실제 거래된 지분 평당가가 돼버렸고요. 그보다 더 높아진 게 현재의 호가거든요. 그러면 신규 투자자가 똘똘한 한 채로 음마아파트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32억을 주고서 7사짜리 매입을 해서 동일한 7사짜리 평형을 조합원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들어가는 총 비용이 32억 7천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평수 늘려서 전용 8사 신청했다. 그러면 35억 8,600만 원 정도의 총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 8사를 매입을 해서 이 물건에서 평수 줄여서 7사 신청했을 때는 33억대 정도, 8사를 동일하게 신청했을 때는 36억 5천 정도의 총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매력이 있고 안전마진이 많은 금액대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완벽하게 조건이 일치하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연차 짧은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준신축 중에 대형인 도곡 렉슬 아파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무려 40억 7천이고요. 호가는 높으면 40억 중반대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자,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적합한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근 실거래 34억대, 호가는 37억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마아파트 그 자리에서 5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0억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계산했었던 36억에서 무려 13, 14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만족스러운 수치냐? 제 기준에서는 그리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률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투입 금액이 무려 20억 중반대를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 지역 30평대 작은 평수 매입했을 때는 전세 많이 받아도 6억대고요. 큰 평수 매입해도 전세 많이 받아도 7억대입니다. 그러면 30억 중반대 매매해서 7억 받았다. 투자 금액만 25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25억 대비해서 12, 13억을 먹게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거냐. 만약에 신축을 다 보고서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 거쳐야 될 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서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설계 짜서 심의 받아야 되고요. 3대 영향평가 다 받아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수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관리처분 총회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또 일반 분양 신청까지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텃밭이 공사하면서 실제 공정 진행되는 거 봤을 때 이때부터도 최소 50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이 기간 다 합치면 짧아야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억 투자해서 10년 동안 12, 13억 먹겠다. 그러면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그리 크지 않은 수익률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로는 크게 효과가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다주택을 너무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재건축 안전마진까지 노릴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부촌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 분들 입장에서만 매력이 좀 있는 상태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매력 있어 보이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강남권 다세대들만 보더라도요. 여기 일원동 같은 경우는 대청마을이죠.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모아타운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나중에 상단 하단 통합된 구역으로 정말로 여기는 최고급화된 재개발로 한 번에 가야지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바람만 한 차례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가가 거의 1억 2천대를 넘어서 거래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대청마을 1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음마아파트와 비교하면 용적률 편차가 100에서 150%까지도 차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지에 대한 부가가치도 한 절반 정도가 돼야지 정상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절반 가격까지 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건 2017년도부터 모아타운 바람 불기 시작한 21년 초까지 가격 상승만 보더라도 1억 투자 가지고 4억에서 5억을 먹을 수 있는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금에서야 이제 가격이 너무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안전마진 형태로 먹을 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으로 중상급지에서 이런 지역 찾다 보면 정말로 소액 투자 가지고 4억대, 5억대, 6억대 이상 먹을 수 있는 지역 아직도 서울에 굉장히 많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후도를 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이 22년 초부터 24년까지 한 2, 3년가량을 밀고 왔지만 이제는 30년 노후도의 60%가 넘어간 중상급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상급지의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을 봐야 되냐면 15억대는 넘어가야 그래도 서울에서 중상급지 소리는 듣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60% 넘는 지역 중에서 또 주민 입안에 대한 동의서도 어느 정도 거쳐지면서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지역 찾으려면 물건 섭외하기는 정말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섭외해 놓은 물건에 대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전략에 대한 수립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말 강의 그리고 투자 상담 루트 잘 활용하셔서 음마아파트 투자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1억대, 2억대 소액 투자처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